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봄을 기다리는 설렘으로 행복한 2월 되시기를 라디오 서울이 응원합니다. 제56회 슈퍼볼에서 LA 램스가 신시내티 벵갈즈를 23대 20으로 꺾고 극적인 역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제56회 슈퍼볼 MVP는 LA 램스의 와이드 리시버 쿠퍼 컵이 차지했습니다. 컵은 역전 터치다운을 포함해 모두 2개의 터치다운을 성공했습니다. 한인타운에서도 슈퍼볼 특수를 만끽했습니다. 타운 내 식당과 술집 등에는 좌석 예약이 일찌감치 끝났고 호텔도 투숙객들이 크게 늘어 특수를 누렸습니다. 한편 슈퍼볼이 열렸던 소파이 스타디움에서는 경기가 끝난 뒤에도 한동안 축제가 이어졌습니다. 도로 인근에는 사람들이 모여서 LA 램스의 우승을 축하하는 행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슈퍼볼이 열렸던 잉그루드 소파이 스타디움에는 7만여 명의 관중들에게 KN95 마스크가 일제히 지급됐습니다. 하지만 마스크를 쓴 관중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이 우려됩니다. LA 카운티에 어제 하루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4,889명으로 집계됐고 사망자 58명으로 보고됐습니다. 한편 이번 슈퍼볼 확산이 현실화될 경우 이번 주말이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19일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 7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도 229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식품의약국 FDA가 5살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 백신 승인 심사를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LA 시장 후보 등록이 마감됐습니다. 마감 직전 리카루소 부동산 재벌이 출사표를 던지며 시장 선거 본격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LA 시장 선거에는 모두 27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캐런 베스 연방하원의원과 케빈 들레온, 조 브스카이노 LA 시의원, 마이크 피오 LA시 검사장, 리 카루소까지 모두 5명의 선두 체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인타운 유가와 카탈리나 부근에서 어젯밤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총격을 당한 남성은 현재 위독한 상태입니다. 올해 들어서만 모두 3번의 리콜 조치가 단행된 전기차 테슬라가 이번에는 직장 내 괴롭힘 방치 혐의로 소송을 당했습니다. 디트로이트와 캐나다 윈저의 국경 다리를 막은 캐나다 백신 반대 시위대를 캐나다 정부가 강제로 해산시켰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우려 속에 미국의 파격적인 금리 인상이 전망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로 보다 신중해져야 한다는 이 신중론이 제기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러시아를 상대로 외교와 억지를 지속해서 추구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일촉즉발의 우크라이나 운명은 이번 주에 중대한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태를 해결하려는 평화적인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세계 각국은 우크라이나 주재 외교관과 자국민을 잇따라 철수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의 20대 대선 후보 등록이 마감됐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국민 통합을 강조하며 부동층을 공략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없애는 등 검찰권을 강화하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한편 여론조사를 통해 야권 단일 후보를 정하자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제안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거듭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91.1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에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77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 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2년 2월 14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Burrow trying to keep it going, gets spun down, gets it away, and incomplete. It looked like P-Ron might have had a shot to make the grab, but the Rams now running down to celebrate. with 어제 the 슈퍼볼 defensive- 많이 즐기셨습니까? 어제 마지막 조보로 신시내티 벵갈즈의 쿼터백을 셀하면서 LA 램즈의 승리가 확정이 됐습니다. LA 램즈가 신시내티 벵갈즈를 23대 20으로 꺾고 슈퍼볼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이 스포츠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이 슈퍼볼 관련 소식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슈퍼볼 외적인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슈퍼볼 LA 램즈 우승 소식이 전해지고 난 뒤에 곳곳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차량 간 총격 사건이 일단 벌어졌습니다. 어제 저녁 8시 50분경 이스LA 지역의 애틀란틱 블루버드와 베로나 스트립 부근에서 차량 간의 총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차량 안에 타고 있던 한 사람이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는데 나이나 성별 그리고 부상 정도 등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LA 다운타운에서도 크고 작은 약탈, 난동 있었습니다. 일부가 LA 메트로 버스 위에 올라가서 파괴하는 등 난동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이 난동이 커질 것이 예상되자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 때는 110번 프리웨이 일부 LA 다운타운 출구와 입구를 어제 저녁 폐쇄했습니다. 이 다운타운으로 사람들이 유입되는 것을 미리 막아버린 것입니다. 약탈 파괴가 더 확대되지 않도록 촉구한 것입니다. LAPD는 폭동과 약탈이 어젯밤 11시 15분 정도까지 계속 이어지자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해산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약탈, 파괴 행위를 하는 사람들 모두 체포해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라고 강력히 경고하면서 서서히 이 약탈과 폭동 행위는 수그러들었습니다. LA 램스의 슈퍼볼 우승을 기념해서 헐리우드 간판이 일시 변경됩니다. 에리카 세트 LA 시장이 어제 헐리우드 간판이 램스 하우스로 변경된다고 밝힌 것입니다. LA가 전 세계 최고의 팀과 팬들을 갖고 있다며 이 헐리우드 간판을 통해 자랑하는 계기가 됐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바로 오늘부터 16일 수요일까지 램스 하우스로 바뀐 헐리우드 간판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 LA 다운타운 고속도로에서 차량 추돌 사고가 일어나 경찰관 3명이 부상했습니다. 오늘 새벽 2시경 110번 남쪽 방면 올림픽 블루버드 부근에서 차량 추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LAPD 순찰 차량과 다른 승합 차량이 추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차량 모두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데 LAPD 순찰 차량이 많이 찌그러지고 추돌 사고로 인한 피해가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로 3명의 경찰관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중 2명은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BS LA는 현장에서 누군가 손에 수갑을 찬 모습이 보였다라고 전하기도 했어서 LAPD 순찰차와 추돌하는 사고를 낸 운전자가 사고 직후 체포됐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LA 한인타운 한복판에서도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PD는 어젯밤 10시 40분경 LA 한인타운 중심가인 유가와 카탈리나 스트릿 부근에서 총격 사건에 신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으로 출동해보니 한 남성이 총격에 쓰러져 있는 상태였고 목격자에 따르면 2명의 남성이 말다툼을 시작해 감정에 격해진 한 남성이 권총을 꺼내 총격을 가했다는 것입니다. 피해를 당한 남성은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고 생명은 위독한 상태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피해 남성이 25살이라는 나이만 공개된 상황이며 총격을 가하고 도주한 용의 남성에 대해서도 아직 정확한 정보가 알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인타운에서 지난 주말이었죠. 금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이었습니다. 노숙자로 인한 방화로 인한 화재도 발생했습니다. 12일이었는데요. 12일 오전 6시 50분경 벌몬과 8가 교차로에 있는 상가에서 한 업소 쓰레기 더미에서 일어난 불이 옮겨 붙으며 피해를 냈습니다. 상가 업주들에 따르면 이 화재는 이 몰 안에 있는 베스킨라빈스 매장 뒤쪽에서 발생해 이 매장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고 그 베스킨라빈스 옆집 한인 떡집인 산수당도 직접 불이 붙지는 않았지만 연기와 전력 공급 중단 등으로 인한 간접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수당 관계자는 이른 아침 영업을 준비하고 있던 도중 이상한 냄새를 맡고 상가 뒤쪽으로 갔다가 불에 타고 있는 쓰레기 더미를 발견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불길은 베스킨라빈스 매장 뒷문과 벽으로 번지면서 건물로 옮겨 붙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LA 소방국이 소방대원 89명을 투입시켜 불길을 36분 만에 진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처음 화재를 발견한 관계자는 누가 봐도 노숙자가 불을 피운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LA 국제공항에서 출발한 한 여객기가 난동을 부리는 승객으로 인해서 회항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제 오후 이곳 LA 국제공항에서 출발해 워싱턴 DC를 향하던 아메리칸 에어라인 여객기 안에서 한 남성 승객이 조종실 문을 여고 침입하려 했고 승무원들이 급히 남성을 제지했습니다. 하지만 남성이 저항하면서 난동을 부려 커피포트로 남성을 여러 차례 가격해 끝내 제압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객기는 캔사스시티에 긴급 착륙했습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 측은 어제 성명을 내고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 승무원들에게 감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소식입니다. LA 카운티 입원 환자 수가 연속 2,500명 이하로 집계되면서 야외 마스크 착용 규정이 빠르면 이번 주에 해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마스크 해제가 15일까지인데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15일까지인데 16일부터 이에 맞춰서 LA 카운티도 야외에선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집계에 따르면 LA 카운티 코로나 바이러스 입원 환자 수는 어제 2,08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LA 카운티 공공보건국의 바바라 파레 국장은 입원 환자 수가 7일 연속 2,500명 이하를 유지하면 마스크 착용 규정 완화를 고려할 수 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대형 야외 이벤트 참석, 학교, 보육센터 내 야외 활동 시 의무적으로 지켜야 했던 마스크 착용 규정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입원 환자 수치는 캘리포니아주의 집계이기 때문에 카운티 공공보건국의 발표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카운티 보건국의 발표도 지난 12일 기준으로 3일 연속 2,500명 이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바바라 페레 보건국장은 입원 환자 수가 갑자기 증가하지 않는 한 야외 마스크 착용 규정 완화를 해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어제 열렸던 슈퍼볼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가짜 코로나 검사소가 미국 전역에 적발되고 있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뉴멕시코와 뉴욕, 매사추세츠, 오리건, 플로리다, 이곳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콜로라도, 워싱턴주 등지에서 무허가 불법 이동식 검사소가 적발되고 있습니다. 이들 검사소는 무료 검사를 미끼로 해서 이용자의 신용카드 넘버나 운전면허 그리고 소셜 스크린 넘버 같은 개인정보들을 빼돌리고 있습니다. 가짜 검사소에 개인정보를 넘긴 주민들은 명의도용이나 물품국의 사기 등 범죄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습니다. 검사소들은 검사를 이유로 정부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거나 피검자로부터 검사비를 뜯어내기도 한 것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악질적인 것은 검사가 아예 가짜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허위로 음성 판정이 통보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편 이 같은 검사소의 단적인 사례로는 코비드 통제센터 같은 권위 있는 기관인처럼 행세하는 가짜 업체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보건복지부는 검사소가 무료 검사를 대가로 금융 또는 의료 정보를 요구하면 일단 의심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 FTC는 의료기관에서 위탁한 검사소나 보건부 웹사이트에 등재된 검사소를 반드시 찾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전 세계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전주 대비 19%, 사망자 수는 1% 줄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제 통계 전문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7일간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는 1,605만 3,879명이 늘어나 누적 확진자 수가 4억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사망자는 7만 2천여 명이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확진자, 사망자 증가폭은 한 주 전에 비해 19%가 감소한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하루 확진자 수는 지난달 20일 380만여 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줄기 시작해 지난 12일 188만 명으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이 UPI 통신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와 확진자가 줄어들고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각국이 이동 제한과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각종 방역 조치를 완화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나눔 실천, 오픈뱅크가 생각하는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나눌수록 커지는 가치,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맥도날드에서 소시지나 치킨 맥그리 딜리즈로 여러분의 아침을 열어보십시오. 맥도날드 제공으로 2월 14일 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발렌타인스데이를 맞는 오늘 남가주안을 쾌청하고 낮 기온은 지난 주말보다는 떨어지지만 그래도 오늘까지는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화요일이 내일 오전에 남가주 대부분 지역에 이슬비 뿌리겠고 내일 낮 기온은 크게 떨어져서 오늘보다 무려 10도 이상의 큰 차이를 보이겠습니다. 수요일부터 다시 맑은 날씨 시작되겠고 낮 기온도 평년 기온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목요일부터 주말까지의 낮 기온은 평년 기온을 약간 웃돌면서 대체로 맑고 온화한 날씨 전망됩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7도, 밤 최저 기온은 53도 예상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8도, 54도, 밸리와 일랜드 암파이어 지역은 82도, 51도, 해안 지역은 71도, 54도로 예상됩니다. 끝으로 한국은 오늘 부분적으로 구름 지나는 가운데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13도, 낮 최고 기온은 30도로 예상되면서 영하권 추위가 예고돼 있습니다. 오늘의 날씨는 맥도날드에서 소세지나 치킨 맥그리 딜리즈로 여러분의 아침을 열어보십시오.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 자동차.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세청이 수백만 건에 달하는 세금 보고서 적체 때문에 지난해 소득세 신고를 마친 납세자 일부에게 보고서 미접수 통지서를 보내면서 논란이 커지자 일부 통지서 자동 발송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IRS는 누적된 세금 보고서 미처리분과 직원 부족으로 인해 납세자들에게 자동으로 보내지는 통지서 10종의 발송을 잠시 멈춘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의 발단은 세금 보고서 미접수 통지서 때문입니다. 작년에 소득세 신고를 완료했음에도 IRS의 업무 적체로 아직도 환급금을 수령하지 못한 납세자에게 이 통지서가 배달되면서 납세자들의 공분을 키웠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이 외에도 원천징수 관련 서한과 업체에 보내는 세금 미보소 통지서 2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납세자 권익공호단체들은 IRS의 세금 보고서 적체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자동 통지서 발송을 중단하고 이와 관련된 벌금이나 수수료도 면제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물가가 40년 만에 최대 폭으로 오르면서 파격적 금리 인상 전망 속에 우크라이나 사태로 미 연준에서는 신중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큰손 투자자들은 증시 급락장에서도 혁신 성장주들을 대규모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40년 만에 최대폭인 7.5% 급등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준은 다음 달 정례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했는데 Today, in support of these goals,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kept its policy interest rate near zero and stated its expectation that an increase in this rate would soon be appropriate. 심각한 물가 급등 완화를 위해 2단계 0.5%포인트를 한꺼번에 올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 연준 내에서 금리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는 속도 조절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 고조로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성장 전망에 먹구름이 끼면서입니다.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갑작스럽고 공격적인 조치는 달성하고자 하는 성장과 물가 안정에 불안정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일단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올리고 그 영향을 관찰 평가한 뒤 최적의 시기에 다음 금리 인상을 단행하자는 겁니다. 또 다음 달에 한 번에 0.5%포인트 올리는데 회의적 반응도 보인 겁니다. 이와 관련해 통화 긴축을 선호하는 연준의 매파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도 곧 언론을 통해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이어서 이번 주 공개되는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과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돈나무 언니로 불리는 캐시우드 아크 인베스트먼트 CEO가 지난 2주 동안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인 로블록스, 모바일 결제업체 블록, 온라인 주식거래 플랫폼 로빈후드 등 고성장주를 4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798억 원 이상 사들였습니다. 로블록스, 블록, 로빈후드는 모두 올해 들어 6주 동안 최소 25% 이상 급락한 종목들인데 세상을 바꿀 잠재력을 가진 혁신 기업에 투자한다는 기조를 유지한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억만장자 투자자 조지 소로스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전기차 업체 리비안 주식 2조 4천억 원어치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비안 주식은 지난해 11월 고점 대비 67% 하락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이 인플레이션 와중에 글로벌 기업들이 비용 상승을 감당하는 대신 일제히 가격 상승, 가격 인상을 선언했습니다. 결국 치솟는 인플레이션 부담은 소비자 몫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글로벌 음료 회사 펩시와 식품업체 켈로그가 임금, 원재료, 물류비용 상승 등을 이유로 전반적인 제품 가격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미국 내 가장 큰 육류업체 타이슨 푸드도 지난해 4분기 소고기 가격이 전년 대비 32% 인상됐고 닭고기 가격은 같은 기간 20%가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가정기업 월풀은 유통점에서 가격을 인상하면서 10억 달러에 달하는 원자재 인플레이션을 상쇄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월스트리트저널이 분석한 결과 최근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중 79%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처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이를 두고 로젠버그 리서치 수석 경제학자는 미국 기업들이 지난 4년치에 달하는 가격 인상을 지금 한 방에 해결하는 놀라운 일을 해내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기업들은 이번 가격 조정으로 마진율을 유지하거나 높였고 팩트셋에 따르면 스탠다드 & 푸어스에 포함된 기업은 올해 순이익률이 12.7%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평균 순이익률 10.5%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이들이 이처럼 과감하게 가격 인상을 단행할 수 있었던 데는 소비자들의 주머니 사정이 나쁘지 않았다는 이유가 상당히 큽니다. 댄스지키 투자 책임자는 소비자들의 재정적 여유가 뒷받침되면서 기업들이 엄청난 가격 경쟁력을 행사하게 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임금 인상, 집값 상승, 주가 오름세 등으로 가계 재정 사태가 많이 개선된 것이 이 업체들의 가격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면서 미국의 기업들이 예상치 못한 갖가지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보험회사 올스테이트는 중고차 가격 상승세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 사고 발생 시에 지급되는 보험금에는 차량의 잔존가치, 다시 말해 중고차 값과 연동되는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고차 가격이 크게 오르면 사고 시에 차량 훼손으로 손실되는 잔존가치도 그만큼 늘기 때문에 이를 보상하는 보험금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올스테이트는 따라서 작년 하반기부터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외출 자제로 차량 운전 자체가 줄어서 고객들에게 보험료 일부를 환급했던 것과는 반대의 행보였습니다. 또 말보로 담배로 유명한 담배회사 알트리아 그룹도 인플레이션으로 의회에 일격을 당했다는 소식입니다. 알트리아는 23년여 전인 1998년 11월 흡연 피해 보상 소송과 관련한 합의에 따라 지급금이 증가할 것이라고 지난달 밝혔습니다. 이것은 물가 상승 때문입니다. 담배 회사들은 당시 미국 주정부들과 법적 다툼을 한 결과 2,060억 달러를 장기간 나눠서 지급하기로 합의했고 담배 회사들이 매년 주정부에 지급하는 금액을 결정하는 요소 중에는 물가 반영 조항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트위터와 페이스북 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도 인플레이션으로 소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업계 특성상 공급망 혼란이나 부품 부족 같은 인플레이션에 직접적인 영향은 받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캐나다 경찰이 백신 접종 의무화에 반발하면서 미국이 디트로이트와의 국경 다리를 막은 시위대를 결국 강제 해산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다리 통행을 막았던 트럭과 차량은 치웠지만 캐나다 수도 오타와의 트럭 시위는 더 격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현지 시각 일요일 아침 캐나다 경찰이 미국 디트로이트와 캐나다 윈저를 잇는 엠베서더 다리를 막고 있던 시위대에 대한 강제 해산에 나섰습니다. 현장에 그까지 남아있던 시위대 10여 명을 체포하고 차량을 견인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법원의 해산 명령에 이어 전날 경찰이 강제 진입에 앞서 해산을 종용하자 상당수의 시위대가 트럭을 몰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If they want to grab us and hook us up and take us away, so be it. There will be no violence, there will be no resistance. 하지만 오후 들어 시위대가 늘어나자 경찰은 작전을 중단했고 다음날 아침 강제 해산에 들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폭력 사태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로써 미국과 캐나다의 자동차 산업에만 8억 달러 이상의 피해를 준 것으로 추산되는 다리 봉쇄는 일주일 만에 끝났습니다. 하지만 3주째로 접어든 수도 오타와의 트럭 시위는 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수천 명의 시위대가 주 정부의 비상사태 선포를 무시하고 백신 의무화와 방역 규제에 반대하는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I just knew that I had something to do, and I had a duty to be here to send that message, to go back and get freedoms for my fellow Canadians, and that's it. 오타와 경찰은 경찰 병력을 증강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시위대 강제 해산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오는 6월 7일에 실시되는 LA시장 예비선거에 캐런 베스 연방하원의원 등 모두 27명이 출사표를 냈습니다. 결선 투표를 향한 치열한 경합이 예상되는 가운데 한인 표심 잡기가 열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어제 LA 서계국에 따르면 지난 12일 등록 마감일까지 후보 등록을 마친 사람들은 캐런 베스 의원을 비롯해서 케빈 딜레온, 조 부스카이노 LA 시의원, 마이크 피어 시검사장, 억만장자 부동산 개발업자인 리 카루소 등 27명입니다. 이 5사람의 선두 체제가 확고한 가운데 후보자 가운데는 2명의 한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앤드류 김 변호사와 또 본인의 타이틀을 밝히지 않은 척조가 그 주인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2017년 34지구 연방하원의 공화당 후보로 출마해서 3%를 득표한 윌리엄 로드리게스 모리슨 에코파크 주민회의 멤버인 알렉스 그루넨 팔더 스미스 그리고 본을 우주비행사라고 소개한 제시 포르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후보자가 모두 투표용지에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25일간 최소한 500명 이상의 유권자의 서명을 받아야 하고 예비선거 최종 후보자 리스팅은 3월 중순경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한인 태미킴, 얼바인 시의원 등 일부 아시아 태평양계 정치인들은 LA 시장 주요 후보 가운데 케빈 드레용 LA 시의원을 공식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태미킴 얼바인 시의원, 마이크 퐁 LA 커뮤니티 컬리지 이사, 존 챙 전 캘리포니아 재무장관, 전 캘리포니아 주 하원 의원 등이 참석해 대리온에 대한 공식 지지를 표명하고 아시아 태평양계 커뮤니티가 케빈 델리용 LA 시의원을 지지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케빈 델리온 후보는 자신이 과거 캘리포니아 주 하원, 상원 의원 등을 역임하면서 10년 넘게 LA 한인타운, 차이나타운, 리틀 도쿄, 히스토릭 필리피노타운, 리틀 방글라데시, 타이타운 등 LA의 아시아 커뮤니티를 관할하는 지역으로 대변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존 치행 재무장관은 케빈 델리용 시의원은 과거 아시아 태평양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LA에서 시급한 노숙자 문제 등에 대해서도 해결할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태미킴 시의원은 과거 한인타운을 관할 지역으로 대변했던 딜레옹 시의원이 현재까지도 한인 커뮤니티 및 아시아 태평양 커뮤니티와 깊은 유대 관계를 맺고 있고 주택가격 안정화 등의 현안을 갖고 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한인을 비롯한 아시안 아메리칸 노인층의 삶의 만족도가 비교적 낮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 UCLA 건강정책연구진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아시아계 노인들이 타주에 거주하는 노인층보다 사회나 감정적 지지를 받지 못해서 비교적 낮은 삶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연구진은 지난 2018년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8,158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 최근 미국 가정의학저널에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자 가운데 80%의 타인적 노인층이 자신의 삶이 만족스럽다고 답한 반면 54%의 아시아계 미국인 노인들만은 자신의 삶이 만족하다고 답했습니다. 또 80%의 타인적 노인층이 대부분 또는 항상 사회나 정서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답변했고 반면에 아시아 노인층은 56%만이 그렇다고 답변했습니다. 아시아계 미국인 노인층 중에서도 필리핀 노인층이 가장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나타났습니다. 필리핀계 노인은 77%, 중국계 노인은 48%, 그리고 베트남계 노인은 47%, 그리고 한인 노인은 40%가 삶에 만족한다고 답변해서 한국계 미국인 노인층이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LA 총영사관의 민원실 축소 근무로 온라인 방문 예약이 그동안 3주 이상 적체된 현상이 이어져 온 가운데 오미크론 확산세가 진정되면서 오늘부터 민원실 정상 근무를 재개합니다. 예약 적체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총영사관은 오늘부터 민원실 정상 근무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65세 이상 시니어는 평일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예약 없이 방문할 수 있습니다. 시니어 시간대 대기 시간은 큰 변화가 없지만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65세 이상 시니어들의 미예약 시간대 방문 등 예외를 제외하고는 일반 민원인의 예약 없이 총영사관과 민원실을 방문할 경우 민원 업무는 여전히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예약은 웹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예약 완료 시 등록된 이메일로 예약 정보가 자동 송신됩니다.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 여권 수령을 위해서는 예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총영사관 측은 정상근무로 전환하지만 민원실 내 감염 예방 등 방역을 위해 긴급하지 않은 업무 방문은 가급적 뒤로 미루시길 권한다라고 안내했습니다. 전국 단위의 한인회 연합단체로 그동안 내분으로 갈라졌던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와 미주 한인회장 총연합회의 통합이 이번에는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난 주말 총회장들이 모여서 통합을 하기로 공식 합의했고 오늘 19일에 열리는 통합총회에서 합의 내용을 인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관계자들은 합의 내용에 대해 일부 반대가 있을 수는 있지만 각 그룹에서 공식적으로 선출된 대표들이 직접 합의한 만큼 인준까지는 무사히 이루어질 것으로 현재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내는 등 여러 기록을 쓴 테슬라가 올해 시작되자마자 악재입니다. 리콜에 이어서 이번엔 소송까지 당했습니다. 무슨 소송인지 YTN이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 9일 캘리포니아주 공정고용주택국이 테슬라를 상대로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캘리포니아 프리몬트에 있는 테슬라 공장에서 흑인 노동자에 대한 인종차별적 비방과 괴롭힘이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한 데 따른 겁니다. 소장은 테슬라가 이런 일을 방치해 흑인 노동자들이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y stem from the same basic problem, which is a corporate culture which tolerates disrespect and discrimination and harassment against and among its employees. 테슬라는 이번 소송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테슬라는 이전에도 인종차별이나 성희롱과 관련해 여러 차례 제소된 바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프리몬트 공장에서 인종차별을 당했다는 엘리베이터 운영 직원에게 1,600억 원대 배상금 지급 판결이 나왔고 12월에는 프리몬트 공장과 LA 서비스 센터의 전현직 직원 6명으로부터 성적 괴롭힘을 방치했다는 혐의로 피소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테슬라는 차량 외부 스피커 기능 수리를 위해 미국 내에서 57만 8천여 대에 대해 리콜에 들어갔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4번째 리콜 조치입니다.
테슬라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인데 최근 소송에 리콜까지 잇따르면서 안팎의 잡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라디오 솔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 자동차,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지금 전화에는 최세영 스포츠 해설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목이 쉬었습니다. 목이 쉬 아침. 응원 열심히 하셨네요. 응원 정말 재밌게 했습니다. 네. 어제 보셨죠? 그럼요. 네, 어디서 현장에서 보셨습니까? 아니면? 이번에 현장을 너무너무 가고 싶었는데 현장에 가지 않았고, 네, 아는 지인분들에서 술을 너무 많이 마셨어요. 네. 목소리가 도는 것 같아요. 아무튼 대단한 그 초미의 관심을 보였던 그 56회 슈퍼볼이 결과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LA 램스의 뭐 극적인 역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극적인 역전? 그렇죠. 극적인 역전승이었죠. 네, 1분 25초 남기고서 신시내티 벵갈스의 경기를 누르고 우승을 했습니다. 23대 20. 경기 내용을 간단하게 짚어볼게요. 1쿼터, 2쿼터에서는 그 7점과 6점 터치다운 이제 하나씩 하면서 13점으로 일단 앞서갔거든요. 근데 왜 13점이지 그러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두 번째 그 터치다운 후에 그 킥 실수가요. 엄청난 결과가 나올 뻔했어요. 1점 그 보너스 킥을 해서 1점을 더 얻을 수 있는 기회에서 그 실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6점밖에 못 얻으면서 13대 10으로 일단 앞서 갔는데요. 일단 이 경기가 계속 박진감 넘치게 흘러가다가 벵갈스가 결국은 75야드 터치다운, 정말로 대단한 터치다운을 성공하면서 그리고 20대 13으로 역전을 당했죠. 그래서 램스가 절대 위기에 처한 그런 상태에서 3쿼터에서 필드골로 일단 16점을 만들었고요. 13에서 16점을 만들었고요. 경기 종료 1분 전에 터치다운 성공으로 23대 20으로 역전을 시켰는데 문제는 사실은 벵갈스가 다시 한번 또 역전하거나 또는 동점. 필드골로다 동점을 만들 수 있는 찬스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점이 그만큼 중요했다는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그 상태에서 만약에 벵갈스가 터치다운에 성공하지 못하고 필드골을 쳐서 넘겼으면 연장전으로 갈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벵갈스가 공격을 선택을 했죠. 그러나 패트릭 마홈스의 실책으로 결국은 40초 남겨놓고 22년 만에 세인트루이스에서 우승했던 그 램스에게 우승컵을 내주는 그런 아주 극적인 역전극이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정말로 대단한 그런 멋진 경기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만 대답을 했는데 어제 슈퍼볼 어디서 재밌게 즐기셨습니까? 저는 어저께요 저희 집에서 모여가지고 조금 좀 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 솔직히 뭐 너무 비싸요. 네. 한인타운도 뭐 열기가 엄청났었죠. 굉장하죠. 지금 뭐 우리 이거 한글보 기사 보니까 뭐 텔레비 TV 있는 식당에는 모두 다 그 한인들이 모여가지고 난리를 쳤는데 이 슈퍼볼 하나가 아마 그 한인타운에 있는 식당이라든가 호텔 모든 그다음에 스포츠바 이런 데는 아주 투숙률 100%에 그냥 심지어는 뭐 뱅키톨 임대 파티까지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슈퍼볼의 특수 운동 하나가 이렇게 매출을 올리면서 즐거운 그런 주말을 보낼 수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어제 그 TV 화면을 보니까 평소에 보기 어려웠던 슈퍼스타들이 모두 다 모였더라고요. 뭐 연예인도 마찬가지고 스포츠스타 뭐 르브론 제임스부터 안 나온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왔는데 혹시 유진생 씨 이분들이 돈 내고 왔는지 아니면 그냥 왔는지 아세요? 그냥 왔겠죠. 그냥 왔을까? 네. 이 초청으로 왔겠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참 연예인 그 슈퍼스타는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다가 많은 연예인들의 집합소 그리고 근데 어제는 사실은 어디가 홈팀인지 모를 정도로다가 좀
좀 헷갈렸어요. 그리고 램스의 색깔이 약간 그 얕은 그 푸른색 비슷한 색깔이 나고, 그 다음에 그 벵갈스는 그 붉은색 빛깔이 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게 더 많이 보이는 그런 상황이 연출됐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어디가 홈인지 모를 정도로 박빙의 경기였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패트릭 마홈스의 실책, 쿼터백, 그것이 가장 가슴 아픈 그런 벵갈스가 됐고요. 2000년대 세인트루이스 시절에 램스가 우승을 한번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슈퍼볼 우승을 하면서 언제 다시 우리가 LA에서 램스나 차저스가 뛰는 모습을 볼 수 있을지 일단 숙제를 남기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와중에 또 만약에 슈퍼볼이 아니었다면 정말 화제가 됐었을 것 같은데 애리조나 피닉스 오픈 또 마무리 잘 됐죠? 그렇죠. 애리조나 TPC 스카테일에서 열린 그 경기인데, 이 경기는 이제 그 WM, 그러니까 WM이 뭔가 했는데 그 쓰레기 회사입니다. 청소회사. 그 회사에서 스폰하는 그런 대회인데, 사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슈퍼볼이 아니었다면 더 여기가 뜨거울 수도 있는데, 아리조나에서는 슈퍼볼이 문제가 아니고, 물론 끝나고들 구경들 갔겠지만은 그 경기는 그 해방구라고 얘기하죠. 골프 해방구.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떠들고 술 마시고 뭐 소리 지르고 하는 그런, 골프가 원래 그게 그렇진 않은데 유일한 대회죠. 그래서 어제 경기가 열렸는데 특히 16번 홀은 파3예요. 근데 이게 별명이 콜로세움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검투탄들이 경기하는 그런 경기 장면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스탠드를 만들어놨거든요. 2만 명 이상의 관중이 거의 꽉 차서 소리 지르면서 굉장히 난리를 치는데, 여기서 또 신기한 모습이 벌어진 것이요. 홀인원이 금요일 날도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홀에 날에도 나왔어요. 칼롤로 오티스가 홀인원을 하면서 선수가 우통을 벗고 난리를 칠 정도로다가 그 골프가 해방구였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뭐 그 마시던 맥주병을 집어 던지고 뭐, 그래서 그거 끝나고 나서 그 치우느라고 다음 팀을 위해서 굉장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무튼 이색적인 경기였던 그런 WM 매니저먼트 경기가 아리조나 스카테일에서 경기가 막을 내렸는데, 사실 우승에는요 2020년도 PGA 신인상이었던 셰를러, 그러니까 캔들레이 셰를러가 결국은 그 우승에 2년이 좀 없었습니다. 그런데 첫 우승의 간격을 차지하면서 아무튼 멋진 그런 경기였다. 사실 이 선수가요 2020년도 PGA 신인상 세계 15위인데도 우승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연장 세 번째 홀에서 버디를 잡으면서 우승을 했고요. 한국 선수 성적 간단하게 훑어보니까 강성훈, 김시우가 8언더파 276타로 공동 26위. 그리고 지난해 우승했던 죄송합니다. 강성훈 선수가 38위로 경기를 마무리를 했고요. 정말로 스트레스가 팡팡 풀리는 멋진 경기 모습으로 슈퍼볼 못지않은 광란의 도가니가 아리조나에서 펼쳐졌다는 그런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네, 오늘도 다양한 스포츠 소식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세영 스포츠 해설위원이었습니다. 다드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국 주요 대도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뉴욕 차이나타운에서 한국계 여성이 피살된 것으로 지금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이 소식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저지 불법 체류자를 대상으로 한 가구당 최대 $4,000 현금 지원 프로그램에 새롭게 6천여 명이 신청하면서 이달 접수 마감일을 앞두고 신청자가 몰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빌 머피 주지사가 뉴저지 거주 불체자를 위한 제외된 뉴저지 근로자 기금 ENJF 신청 접수 마감일을 2월 28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연방정부의 코로나 경기부양금이나 실업수당 수당을 받지 못한 불법 체류자 등이 수혜 대상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뉴욕 맨해튼 차이나타운에서 30대 한국계 여성이 자택까지 뒤를 밟은 노숙자 흉기에 사망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차이나타운 지하철역 근처에 위치한 6층 아파트 주민들은 전날 새벽 이웃 크리스티나 유날 리 씨가 비명과 함께 도움을 청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뉴욕 경찰은 크리스티나가 자택의 욕조에서 흉기에 찔린 채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현장에 숨어있던 25살의 노숙자 아사마드 네 씨를 범인으로 뉴욕 경찰은 체포했습니다.
아파트 폐쇄회로 CCTV를 확인한 결과 범인 내씨는 크리스틴의 뒤를 밟아 건물 안까지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내씨는 지난해 9월 차이나타운 지하철역 근처에서 60대 노인을 폭행하는 등 지난해에만 4차례 경찰에 체포됐지만 여전히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다가 결국 살인사건까지 벌이게 됐습니다. 메릴랜드주의 최대 한인축제 제44회 코리안 페스티벌이 9월 16일부터 17일 이틀간 펼쳐지게 됐습니다. 메릴랜드 한인회는 지난주 콜롬비아에 있는 한인회관에서 이 페스티벌 준비 시작을 알리는 발대식을 가졌고 성공적인 개최도 기원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샌프란시스코시를 비롯해서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부유 지역에서 차량, 주택 절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저소득 지역은 해당 범죄가 감소해 범죄 양상이 지역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현재 분석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하와이로 들어오는 크루즈 편도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10수척의 크루즈가 하와이주를 방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월 9일 코닝스담호가 캘리포니아 카탈리나에서 모두 1,500명의 승객을 태우고 호놀룰루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하와이가 현재 주립공원 입장료 부과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상 전국 주요 대도시 소식 알아봤습니다. (2022년 2월 14일) 월요일에 제작드린 라디오설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는데 오늘 발렌타인스데이입니다. 행복하고 달콤한 그런 월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 자동차,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실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